행정법 압축 요약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법 고득점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압축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할 것이냐 라는 건데, 자, 먼저는 기본서 요약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이 기본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법 시험장까지 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무기. 그래서 이 기본서로 기본적으로 요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기본서를 요약을 할 때는 기본서 구성이 다 그렇게 돼 있죠. 목차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차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목차에 따른 어떤 내용들이 서술이 돼 있을 텐데, 그 목차와 내용이 함축적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무리할 때 목차만 봐도 얼마든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 내용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본서를 요약하는 겁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가장 요약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의의, 본문 내용, 여기를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 목차를 보고 키워드를 보고 내용을 이해한다 라는 것이죠. 목차와 키워드. 핵심입니다. 그래서 1회독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이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순환을 거쳐서 회독수를 늘려야 됩니다. 회독수를. 최소한 3회독 이상은 돼야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자기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회독 할 때 내가 그럴 때 충분히 압축을 시키겠다라는 자세로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혼자서 이걸 다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수업을 통해서 반복, 회독수를 넣는다거나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최소한 3회독 이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양이 많지만 1회독을 하고 2회독을 하면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3회독 이상 할 때는 왕창 줄여야 됩니다. 완전히. 목차와 키워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요약집.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던 기본서 외에 요약집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요약집이 시중에서 출간될 때 저자마다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요약집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떤 요약집에는 빠져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단점이 있어요. 요약집을 이용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걸 가지고 요약을 할 때는 단점이,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렇게 기본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내가 요약집을 가지고 요약을 했다, 이런 방식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기본서로 갈지 아니면 요약집으로 갈지, 이거는 기본서를 가지고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 잡아야죠. 요약집을 가지고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기본서고 안 되면 요약집을 활용했다 이렇게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기출문제와 기본 내용, 이론이 같이 이렇게 요약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출문제집도 이거 뭐 1회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 기출문제를 요약할 때도 최소한 2회독 이상 풀고 세 번째, 네 번째, 3회독, 4회독 할 때 압축을 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별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지문별로 문제 단위하고 지문별로 요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풀면서 최소한 2번 이상 풀면서 이걸 찾아야죠. 내가 확실히 이 부분은 알고 있는 문제다. 이 부분하고 다시 한번 풀어볼 문제다. 이거하고 풀 때마다 자꾸 틀리는 문제, 이렇게 3단계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3단계로 나누셔서 만약에 내가 이걸 확실히 아는 문제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완전히 제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시험장에서 다시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풀어볼 문제, 그리고 항상 틀린 문제, 이거는 다시 풀어볼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이걸 줄이셔야죠. 내가 이걸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틀린 문제는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이거는 반드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만약에 출제되면 이건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항상 틀리는 문제는 여러분들만 틀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 보편적으로 여기가 어려운 파트고 하다 보니까 자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얼만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춰주느냐, 요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답 노트를 이야기했는데, 오답 노트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출문제 요약을 하던 중에 이게 항상 틀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답 노트가 너무 분량이 또 많으면 이것도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오답 노트는 시험장 들고 갈 때는 뭐 A4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그 정도 분량으로 줄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딱 문제지를 나눠주는 순간 전까지 오답 노트의 지문들을 계속 보면서 이것만 나오면 난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내용입니다. 이 오답 노트.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서를 중심으로 압축을 시키되, 내가 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압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요약집의 힘을 빌리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압축은 돼 있어야 돼요. 무기죠. 그리고 이 기출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내가 더 이상 풀지 않아도 될 충분한 문제들, 이런 문제와 반드시 마지막에 시험장 갈 때까지 꼭 풀어봐야 될 문제, 이걸 분류를 얼만큼 잘했느냐가 마지막에 고득점을 위한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는 오답 노트를 가져가서 이것만 보고 이 문제는 절대 틀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면 압축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압축하는 방법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